보통 우리 개인들은 야 내가 한 200만 원 수익 났으니까 그만하자. 그래서 딱 200만 원 정산해버리면 200만 원 통장에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끝난 거잖아요. 근데 국민연금 그럴 수가 없어요. 국민연금이 지금 수익 났다고 팔아버리면 어떻게 돼? 바로 내일 주가 폭락이에요. 근데 연금이라는 것이 평생 수십 년 수백 년 운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지급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기금을 팔아야 돼요. 빼야지 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빼는 순간 1, 2천만 원 빼는 것이 아니라 1, 200조를 빼야 되는 거예요. 연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빼야 되고 빼는 순간 주가가 폭락하고 그런 순간 기금은 더 고갈돼. 이게 악재가 되는 겁니다. 첩첩산중이다. 자, 우리 표용호 대표님 맨날 하시는 얘기, 이 가짜뉴스, 허위거래 이런 것 때문에 진짜 집을 사야 되는 사람들이 문제가 생겨가지고 뭐 다 그렇진 않겠지만 일부에서 막 허위거래를 함으로써 가격을 막 거품을 올리고 했다 취소하고 이런 게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국민연금도 최근에 주식이 좋아요. 주식이 좋아서 수익을 많이 냈어. 200조 낸 건 사실이야. 그죠? 근데 200조를 냈더니 기사에 어떤 국민연금 200조 수익 났으니까 국민연금 기금 고갈이 30년 연장됐다. 그래서 앞으로 걱정 없다.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근데 사실 그런 뉴스를 잘 보면 뉴스에 뭐라고 되어 있냐? 제목은 그렇게 뽑았겠지. 국민연금 기금 200조 수익, 기금 고갈 30년 연장. 그런데 그 밑에 뭐라 되냐면 이렇게 수익이 계속 난다면 이라는 단서 조항이 딸려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처럼 이런 장이 뭐 매년 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올해 주식시장이 주가지수가 3천에서 4천으로 가서 30%가 올랐다. 매년 20, 30%씩 오른다. 그러면은 10년이면 뭐 3, 400%가 올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뭐 10년 후에 우리나라 주가 지수가 뭐 거의 10,000포인트? 10,000포인트가 뭐야? 한 20,000포인트 가야 되는 건데 그렇긴 쉽지 않겠죠. 자, 어쨌든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런 뉴스를 여러분이 제대로 판단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주가가 좋아서 수익을 낸 건 사실인데 뭐 이 방송을 찍는 날 현재 오른 거지. 이 방송이 편집돼 가지고 나가는 날 기준으로 폭락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건 알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수익 났다고 좋아할 건 아니다. 그 다음에 우리 부가스터디 구독자분들 위해서 제가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자, 우리가 숫자에 대한 개념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국민연금 기금이 200조가 늘어났습니다. 1200조, 1300조 하다가 1400조, 1500조가 수익이 나가지고 올라간 거예요. 자, 그럼 기금 고갈이 얼마나 더 연장될까라는 것을 뉴스를 통해서 듣지 마시고 여러분이 계산해 보면 됩니다. 상식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자, 우리나라가 현재 국민연금 한 해에 얼마나 지급하고 있을까요? 전 국민 국민연금 수령액 총액이 얼마일까요? 이거 어렵지 않아요. 지금 현재 국민연금 받는 사람이 700만 명이에요. 700만 명.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입니다. 5천만 중에서 거의 한 15% 정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점점 늘어나요. 1,000만 명까지 늘어날 겁니다, 이제. 자, 700만 명 받고 있는데 얼마 받냐면 우리나라 국민연금 평균 수급액이 월 65만 원 정도라고 뉴스에 나왔어요. 자, 700만 명이 65만 원씩 받아요. 계산기 두들겨 보세요, 한번. 얼마 나가나? 762, 42. 4조 나갑니다. 자, 연간 얼마 나가는 거예요? 4조 곱하기 12달, 48조. 연간 50조가 지금 국민연금 지급액으로 매년 나가고 있습니다. 자, 근데 앞으로는 이 지급액이 늘까요? 줄까요? 그죠? 예를 들면 평균 수급액이 100만 원으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국민연금 받는 사람이 1,000만 명이 된다. 그럼 얼마입니까? 10조에 10조. 한 달에 10조가 나가는 것이고 1년에 120조가 나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럼 봐봐. 이제 국민연금이 수익을 내가지고 200조 늘어났대, 200조. 자, 이번에 200조 늘어났어. 근데 1년에 지급되는 게 얼마? 50조. 앞으로는 100조씩 나간다, 이제. 자, 그러면 50조씩만 매년 나간다고 했을 때 몇 년 연장되는 겁니까? 5, 4, 20. 4년 연장되는 거예요. 200조 늘어나봐야 4년이면 다 써. 근데 앞으로는 50조가 아니야. 앞으로 100조씩 나가잖아, 100조. 그럼 어떻게? 2년이면 다 써. 그리고 고령화 더 심해지면 매년 200조 나갈 거야. 매년 200조. 그래가지고 결국 다 끝나. 그러니까 국민연금 기금 고갈이 이렇게 기금이 쭉 늘어나다가 갑자기 2040년 이후가 되면 그냥 급전직하로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1년에 100조, 200조씩 사라지는 거야, 그냥. 들어오는 건 없는데.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뉴스를 봤을 때, 그냥 뭐 200조 늘었다니까 국민연금 기금 고갈이 이렇게 되면 한 30년 연장되면 좋아지겠네. 이렇게 우리 부가스터디 공부하는 채널이잖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 그때 딱 궁금한 게 뭐야? 그냥 챗GPT에 물어보시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1년 국민연금 지급액이 얼마냐? 50조입니다. 딱 나오고 끝나요, 그냥. 아, 그래? 그럼 4년밖에 못 버티네? 앞으로는 2년? 1년도 못 버티겠네? 200조 수익 나봐야 꼴랑 1, 2년 늦춰질 뿐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요. 지금 4,000포인트 막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여기서 갑자기 다시 또 주가가 폭락했다. 또 200조 날아가는 거예요. 그죠? 네. 보통 우리 개인들은 야, 내가 한 200만 원 수익 났으니까 이제 그만하자.
그래서 딱 200만 원 정산해버리면 200만 원 통장에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끝난 거잖아요. 근데 국민연금 그럴 수가 없어요. 국민연금이 지금 수익 났다고 팔아버리면 어떻게 돼? 바로 내일 주가 폭락이에요. 국민연금 기금이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대한민국 주식시장 전체 주식시장이 지금 2천조, 3천조 이거밖에 안 돼. 근데 국민연금이 1,400조예요. 여기서 국민연금이 지금 주식투자 비중이 대략 한 15%? 뭐 되니까 뭐 2, 300조가 들어와 있다고 하죠. 그러면 전체 주식장의 10% 이상이 국민연금 기금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국민연금이 수익 났으니까 이제 전 국민을 위해서 국민의 노후 자금을 우리가 준비하기 위해서 1년 만에 우리가 200조 수익 났으니까 이제 잘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더 이상 괜히 갖고 있다가 손실 나가지고 문제 생기면 안 되니까 팔아버리자. 라고 하는 순간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망해. 삼성전자 주가 폭락해. 그죠? 전국 나가야 되는 거예요. 사실 이제 국민연금은 아킬레스건이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국민연금과 주식시장이 서로 물고 물리는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연금이 주식이 들어오는 순간 주가는 올라가서 좋습니다. 근데 연금이라는 것이 평생 수십 년, 수백 년 운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지급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기금을 팔아야 돼요. 빼야지 줄 거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도 퇴직연금에 있는 거 돈 팔아야지 쓸 거 아니에요. 그걸 평생 쥐고만 있다 갈 겁니까? 그럼 빼는 순간 1, 2천만 원 빼는 것이 아니라 1, 200조를 빼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 1, 200조 빼는 순간 주가가 와르르 무너집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연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빼야 되고 빼는 순간 주가가 폭락하고 그런 순간 기금은 더 고갈돼. 쌓여있는 건. 이게 악재가 되는 겁니다. 첩첩산중이다. 그래서 지금까지 5,000포인트까지 상승한다면 수익이 더 나와서 기금 고갈이 좀 더 연장될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결국은 손실 난다면 더 큰 문제가 생길 것이고 그리고 그 연금 기금을 빼는 과정에서 어차피 더 큰 문제가 예정돼 있다. 그리고 그걸 완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외 주식을 투자해야 된다. 왜냐면 대한민국은 아무 문제가 없이 하려면 국민연금 기금이 국내를 하지 않고 해외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해외 건 샀다 팔아도 해외 게 무너지는 거지 우리가 무너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해외는 뭐 주식시장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크니까 해외에서 조금 판다고 해가지고 아무 영향이 없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해외 투자를 비중을 많이 늘려야 국내 주식시장의 비중이 뭐 인출이라든가 매수를 통한 변동성이 떨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해외를 해야 되는데 뭐라 그래? 국민연금이 해외에 투자하니까 코스피가 안 오르지 않냐.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국민연금 기금 뭐 하십니까? 대한민국 코스피 5천 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국민연금 뭐 합니까? 대통령이 하라고 하면 하는 거지. 그죠? 국민연금 기금도 국내 주식에 투자하십시오. 하고 싶지 사실. 근데 하는 순간 어떻게 돼? 나중에 뺄 때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사실 여러분 이런 거 잘 생각해 보시면 진퇴양난이다. 자, 그래서 좋은 시나리오를 찾자면 이렇게 코스피가 수년 내에 급등 4천, 5천 가는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게 유동성으로 떠올리는 것이지 그러니까 돈의 힘으로 밀어 올리는 것이지 실제 기업들이 성장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서서히 꾸준하게 미국 S&P 나스닥처럼 수십 년에 걸쳐서 이렇게 꾸준하게 성장해 오면서 기업이 발전하면서 또 기업 구조도 바뀌고 또 산업 구조도 뭐 정말 AI라든가 이런 성장성 가능한 산업으로 재편이 되고 이런 거 천천히 가는 게 좋지.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2, 3년에 5,000피 간다? 그냥 겉표면으로는 좋아 보이겠지만 사실 내적으로 보면 이게 내실 있는 성장은 아닐 수 있다. 그러면 결국 그 연금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라고 보여집니다. 선진국의 연금제도와 그러니까 연금에 대한 주식 투자 뭐 전반적으로 다 비교해 봤을 때 가장 큰 문제는 대한민국이 뭐 문제가 있고 미국은 문제가 없고 이런 게 아니라요. 정확하게 보면 항상 그래요. 회사도 그래. 직원들이 꾸준하게 신입사원을 뽑아. 그리고 회사가 꾸준하게 성장을 해. 그럼 승진을 하겠죠. 승진을 하고 나서 나중에 이제 또 고참 사원들이 있으면 또 퇴사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또 들어오고 이게 계속 새로운 물이 들어오고 오래된 물은 나가고 그다음에 그런 와중에서 꾸준하게 성장이 이루어지고 이러면 사실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거 봐요. 회사가 지금 열심히 잘 되고 있는데 점점점 어려워져. 그래서 신입 직원을 못 뽑아. 그럼 어떻게 돼요? 신입 직원은 안 들어오는데 직원들은 계속 나이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죠? 옛날에는 뭐 20살이 신입사원이고 뭐 30살이 대리, 40살이 과장, 50살이 부장 이랬는데 지금 어떻게 되냐면 다 부장이야. 다 과장 부장인데 전부 40대, 50대야. 우리 부서의 최고 막내가 40대 중반이야.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네. 이러면 기업 자체가 어려워지겠죠. 뭔가 새로운 활기가 돌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나이 든 사람들은 어쨌든 이제 직급은 올라서 월급은 많이 줘야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기죠? 어떤 문제가 있냐면 업무도 문제가 생겨요. 업무도. 사실 내가 20대는 들어와가지고 신입사원으로서 복사도 하고 열심히 청소도 하고 뭐 으쌰으쌰 하는 게 했지만
내가 30살 되면 좀 업무도도 올라가고 40살 되면 과장이 돼가지고 직원들도 좀 관리하고 부장이 되면 좀 의사결정도 좀 하고 임원이 돼가지고 더 큰 결정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 근데 이거는 회사가 뭐 신입을 안 뽑아주고 일은 그대로 해야 되는 거니까 20대 신입사원 때 했던 일을 30, 40, 50 퇴사하는 그날까지 하고 있는 거야. 이런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결국은 회사가 성장하면 아무 문제가 없지만 회사가 정체가 되면 회사 내에서도 이런 인적 자원의 배분의 문제가 생기고 거기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는 거죠. 대한민국 똑같아요. 대한민국 연금의 가장 큰 문제는 계속 꾸준하게 출산이 이루어지면서 아이들이 나오고 그들이 또 성장해서 취업을 하고 연금보험료를 내주고 그리고 또 그걸 가지고 받아가고 이런 구조가 앞으로 계속 선순환이 된다면 대한민국 연금 구조 아무 문제가 없어요. 지급하기 위해서 주식을 팔더라도 다시 또 들어온 돈으로 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들어온 돈과 나간 돈이 같으면 굳이 팔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있는 돈, 들어온 돈을 주면 되는 거잖아. 들어온 돈은 적은데 나가야 되는 돈은 많으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문제가 덜하다는 겁니다. 출산이 계속되고 있고 뭐 성장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고 그 사람들이 계속 주식시장에다가 돈을 공급해 주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일을 해가지고 회사가 성장하게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연금을 지급하고 빠져나가는 사람이 있어도 이게 받쳐주기 때문에 성장이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나라는 선순환되는 구조가 아니라 저출산, 고령화, 늙어가는 사람들은 많아지고 들어오는 사람들은 줄어들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선진국은 좋은데 우리나라는 왜 이럴까? 이건 이 문제를 단순히 선진국과 우리나라의 문제로만 비교해보면 안 될 것 같다. 그리고 선진국들은 대부분 다 자산 구조가 연금 같은 경우에는 공적 연금으로 국가가 이렇게 지원하도록 잘 짜여져 있어요. 안정적으로 짜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연금 가지고 주식 투자하는 거는 국가는 연금 가지고 할지언정 괜히 연금 가지고 주식을 하고 이러지 않습니다. 왜냐면 국가가 운영하는 거니까. 그죠? 네. 그다음 퇴직금 같은 경우에도 장기적으로 보유하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어요. 미국 같은 경우에 401k를 통해서 주식 투자하는데 이거를 수십 년간 해왔기 때문에 꾸준하게 불어온 겁니다. 이렇게 안정적인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도 있고요. 근데 우리나라처럼 부동산 비중이 엄청 막 높고 부동산 자산 비중이 70%, 80% 이게 아니라 부동산 한 채 갖고 있는 거 한 3, 40%, 금융자산 3, 40%, 또 연금자산 이렇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사실 한쪽에서 조금 문제가 생겨도 다른 걸로 받쳐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급등급락이라는 것이 찾기가 쉽지 않은 것이죠.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잖아요. 한쪽으로 몰빵돼 있잖아. 그러니까 뭐 아니면 도야 그냥 거기서 되면 왕창 좋은 거고 안 되면 왕창 끝나는 거지. 그런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우리나라도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부동산 자산들이 지금 주식으로 넘어오고 있고 또 이 주식으로 쌓은 자산들이 연금으로 넘어가고 있고 연금으로 잘 써서 소비로 활성화되는 것이고 그 소비가 청년들 지금 젊은이들의 다시 또 어떤 일자리 이쪽으로 넘어가는 것이 가장 선순환되는 구조인데 그걸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정년 연장이라는 것이 꼭 필요한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뭐 저는 사실 사업하는 사람이고 자영업자이기 때문에 정년이라는 게 없어요. 근데 이제 정년을 닥쳐 있는 제 동기들, 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거기 되게 민감하죠. 60세까지 하고 나와야 되는데 그때부터 국민연금 개시될 65세까지 소득 공백이라는 게 생기지 않습니까? 이거를 좀 채우기 위해서 내가 뭔가 다른 일을 찾아야 되는데 정년 연장되면 되게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반면에 60세가 됐으면 이제 좀 쉬고 싶은데 어쨌든 남들도 다 일한다니 나도 또 일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선택은 할 수 있겠지만 65세까지 내가 또 죽어라 일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 있는 사람들도 있는 거기 때문에 양면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65세로 확대되는 것이 지금 당장은 필요한 건 사실이에요. 자, 그런데 65세로 연장하게 되면 말씀하신 대로 청년들 일자리가 줄을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하면 나가야 될 사람이 안 나가고 들어올 사람 못 들어오는 거고 기업 입장에서도 보면은요. 지금까지 열심히 일해오신 분들의 역량을 소비하지 않고 그들의 역량을 5년 더 연장해서 기업을 성장시킨다는데 굉장히 긍정적이지만 반대로 새로운 에너지가 들어온다는 걸 막는 것이면 기업이 약간 좀 더 루즈해진다? 활력이 떨어진다? 이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 차원에서는 항상 일장일단이 있는 것 같긴 해요. 저는 그래서 정년을 65세까지 연장하는 것을 뭐 반대하거나 막거나 이런 것보다 60세에서부터 65세까지는 연장이 됐으면 뭔가 보너스 기간이 생긴 거잖아요. 그죠? 예. 이 기간에 생긴 동안의 그 소득을 젊은이들의 일자리를 어떻게 보면 뭐 나쁜 말로 뺏은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히려 그 소득을 가지고 소비를 통해서 그 5년 동안 벌은 걸 가지고 내가 무슨 뭐 주식을 하고 부동산을 해가지고 자산을 축적하려고 하지 말고 그걸 가지고 잘 씀으로써 오히려 젊은이들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더 많이 늘려준다면 그것이 오히려 더 효과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60세부터 65세까지 번 소득에 대해서는 소비했을 경우에 뭐 신용카드 공제 이런 걸 활성화해 주는 거예요. 지금 무슨 뭐 2천만 원 뭐 3%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전액 다 막 공제해 주겠다. 그럼 무조건 쓸 거 아닙니까? 어차피 내가 60세까지 노후 준비 다 끝났고 그다음부터 내가 할 건데 계속 쓰는 거예요. 뭐 5천만 원 받아가지고 다 쓰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일자리가 늘어나고 소비가 활성화될 거 아닙니까? 그럼 또 젊은이들 일자리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정책들과 연계해서 가야 되는 것이지 무조건 그냥 정년 뭐 소득 공백이 있으니까 정년 연장 해달라 이런 것들을 해주는 것은 제가 보기엔 그렇게 바람직하진 않은 것 같고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그 소득 공백에 대한 연금을 더 늘릴 수는 있겠지만 그러면서 5년간 연금을 더 가입함으로써 그분들은 연금액이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런데 그렇게 된다고 하게 되면 젊은이들이 받아가야 될 연금을 나이 드신 분들이 더 많이 받아가는 구조거든요. 어쨌든 지금 60대 넘으신 분들에게 있어서 국민연금은 낸돈 대비 효과가 굉장히 좋은 자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뭔가 연금 제도의 조정도 좀 필요한 거죠.